조건이거든요. 80으로 가겠느냐, OK를 누르면은 이 친구가 발 4개를 달면서 이제 발레비 80까지 가능한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벨을 더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레벨을 더 못 올리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저 재료들은 어디서 모으느냐, 그게 문제인데, 그게 바로 この程度俺一人で十分だ 이 SP 퀘스트입니다. 레이드에서도 줘요. 네, 레이드에서도 주는데, 그거는 좀 재료를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SP 퀘스트 도는 걸 보여드릴게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속도를 돌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드랍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드랍되는 재료, 물론 저는 재료는 아닌데 무기까지 같이 드랍된 케이스인데, 보통 한계 돌파 재료가 드랍이 돼요. 신의 한계 돌파 재료죠. 예를 들어 이 친구 SR 경우에 난이도별로 다른데, 아까 스탠다드, 비기너 스탠다드 익스퍼트가 있었잖아요. 보통 익스퍼트에서 떨어지는 재료긴 한데, 이 친구, 그러니까 보통 한돌 재료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레이드 이벤트에서 상설 레이드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이벤트 아닙니다. 상설 레이드, 거기서 드랍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거는 지금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첫 번째가 아까 레이드 얘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SP 퀘스트에서만 얻을 수 있는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이벤트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한돌 재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3종류가 있는데, 이 3종류의 개수를 맞추게 되면 한돌, 즉 한계 돌파를 하나씩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 SP 퀘스트, 이 친구 레이드, 한설 레이드요. SP 퀘스트, SP 퀘스트, 이렇게 분포가 다 다릅니다. 등급에 따라서. 한계 돌파하겠느냐, 800잼이 들어간다, 뭐 이런 게 될 수 있고요.
한계 돌파해서 레벨을 올리면 뭐가 좋겠느냐. 레벨을 오르면 스테이터스가 올라가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빌리티가 보통 보여드리겠습니다. 3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빌리티가 말렙을 찍게 되면 어빌리티의 가장 최정상 성능까지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별이 붙은 것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킬을 얻을 때는, 세 번째 스킬 얻을 때는 하렘 에피소드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봐야 된다는 게 스킵을 해도 되는데, 그걸 AP를 써서 AP를 소모해서 그거를 스킵을 하시든 일단은 하렘 에피소드를 플레이를 실행은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빌리티를 3번째로 얻고 나시면, 그러니까 레벨이 그 정도 됐다는 거죠. 더 레벨을 올리시면 첫 번째 기존에 있던 어빌리티가 강화가 됩니다. 그 강화된 게 그 다음에 레벨을 더 올리면은 두 번째가 강화가 되겠죠. 그렇게 순서대로. 근데 문제는 그 강화를 하려면 레벨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레벨을 억제시킨 걸 해제하기 위해서 한계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돌파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레벨 55였죠. 여기가 습득 레벨 55. 그러니까 원래 얘가 토르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빌리티만 일단 놓고 보면, 어빌리티의 경우에는 이 두 어빌리티 강화 안 된 상태로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 마지막 거는 레벨 45가 되면 습득을 할 수 있어요. 하렘 에피소드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고 나서 레벨 55가 됐다. 그때 이제 이 스킬이 해방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하렘 에피소드가 65에 한 번 더 떠요. 근데 그거는 스킬이랑 관련이 없고 마정석을 하나 줍니다. AP를 하나 소모하게 되면 스킬이랑 아무 관련이 없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물론 마정석을 얻기 위해서는 AP를 소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죠. 이 세 번째는 아까 55였잖아요. 이 친구는 여기 이 55보다 레벨 20이 높은 75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한도 했을 때의 말렙에서 마이너스 5렙에서 세 번째 스킬을 얻고, 그 다음에 이 한돌 마이너스 5렙에서 첫 번째 스킬 강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돌에서 세 번째 한돌 마이너스 5렙, 세 번째 한돌의 말렙의 마이너스 5렙에서 하렘 에피소드, 네 번째 말렙, 그러니까 최종 말렙이죠. 그럼 마이너스 5에서 두 번째 어빌리티 강화, 뭐 이렇게 됩니다. 버스트는 세 번째 한돌에서 강화가 됩니다. 네, 강화됩니다. 長く眠るうちに世界はかなり自然を取り戻したよ。 아까 프렌드 신청 안 받아줬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 있는 거고요. 네, 메시지 이렇게 있고, 안 받으셔도 돼요. 뭐 원하지 않으면 안 받으셔도 돼요. お嬢様のお世話こそ 여기 메시지에 私の使命。 좀 다른 게 있다고 하면, 이거는 유니온 간의 채팅 내용, 뭐 이런 식으로. 네, この 유니온 程度 원들이랑 俺一人で十分だ。 채팅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내용도 볼 수 있고, 다른 분들끼리 한 것도 볼 수 있고, 물론 제가 속한 유니온에서의 채팅만 볼 수 있죠, 당연히.
이거는 제가 속한 유니온의 바뀐 정보. 지금 이번에 버스트 타임이 변경됐다고 나오네요. お嬢様のお世話こそ私の使命。 기본적으로 이렇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영령은 어빌리티를 4개를 쓸 수 있어요. 이제 어빌리티 3개가 있거든요. 원래 신이처럼 3개가 처음에 기본적으로 특성처럼 주어지는데 영령의 경우에는 맨 첫 번째 것만 열려있어요. 맨 처음에는 바로 해방 직후. 그 다음에 레벨 기본의 경우에는 어빌리티가 딱 3가지밖에 못 씁니다. 1번 어빌리티, 2번 어빌리티, 3번 어빌리티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엑스트라 어빌리티죠. 이렇게 3가지밖에 못 쓰는데 기본의 경우에는 처음에 주는 어빌리티 외에 나머지 어빌리티는 레벨 10대 줍니다. 그리고 그 상위부터는 레벨 5대 첫 번째를 주고, 아니 두 번째를 주고,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빌리티부터 레벨 5, 레벨 15대 단 세 번째 어빌리티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EX, 엑스트라 어빌리티,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 해방했던 영령들 중에, 아니 그동안 해방했던 영령들이 가진 스킬들 중에 해방했던 것들, 그러니까 해방을 했을지라도 영령의 레벨이 부족해서 어떤 어빌리티 영령이 가질 수 있는 어빌리티 못 얻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어빌리티는 엑스트라 어빌리티에 뜨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그라뉴엘이라는 영령이 있는데 이 친구는 레벨 15때 적의 전체 공격력 방어력 다운을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어빌리티가 있어요. 이 기습이란 이 어빌리티는 15대 얻는 건데, 만약에 이 그라뉴엘이라는 영웅이 레벨 10이라 그렇게 되면은 이 기습이란 어빌리티를 아직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엑스트라 어빌리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록에 있는 어빌리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영령이 현재 가지고 있는 스킬만 있는 건데, 이 엑스트라 어빌리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고유의 어빌리티가 각 영령마다 각 영령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 영령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어빌리티를 여기서 다른 영령을 쓸 때도 골라서 하나씩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예고 없는 공격이라는 이 어빌리티가 있는데, 엑스트라 어빌리티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 어빌리티는 가웬이라는 영령을 키웠을 때 생기는 어빌리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다른 영령을 쓰고 싶을 때는 그 영령은 이 어빌리티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엑스트라 어빌리티를 통해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영령이 지크프리트라는 영령인데, 이 친구의 엑스트라 어빌리티가 이렇게 돼 있죠. 이 어빌리티가 바로 가웨인의 예고 없는 공격 어빌리티예요. 이렇게 다른 영령만의 어빌리티를 추가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한이 있는 게 각 영령의 첫 번째 어빌리티는 취할 수 없습니다.
목록에 나오질 않아요. 그건 좀 아쉽죠. 왜냐면 첫 번째 어빌리티는 각 영령의 가장 메인이 되는 어빌리티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줘버리면 밸런스 붕괴를 우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항상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무기 쓸 수 있는 무기 타입 외에도 타입이 하나 더 있어요. 어택커, 힐러, 트리키, 디펜스, 신이에는 밸런스형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말 그대로 어택커 공격형, 힐러는 치료는 기능이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영령의 경우에는 신이처럼 스테이터스가 뜨지 않고 영령의 어떤 레벨에 도달했을 때 어떤 부가 효과가 있다, 이런 정도로 표시가 되고, 영령의 공격력은 이 메인 무기와 서포터 무기, 메인 무기의 서포터 무기, 이게 결정을 합니다. 영령의 데미지. 물론 영령 데미지, 기본 데미지는 있어요. 처음 빵빵은 아닌데. あらおはよう。昨日はよく眠れたかしら。 그리고 이게 전위, 후위 이런 식으로 있네. 이거는 단순히 아까 보셨다시피 셋, 둘 이런 식이잖아요. 세 명이 앞에 있다, 두 명이 뒤에 있다, 뭐 이런 식인 거고, 그냥 뭐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뭐 전이라고 더 맞는 게 아니고 후이라고 덜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고, 이제 스킬레, 이거는 뭐냐면 제가 메인 무기를 하나 선택했잖아요. 메인 무기가 아니라 속성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물론 영령은 무기에 의해 의존도가 있습니다만, 영령도 그렇지만 각 전투원의 속성에 맞는 무기가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스킬이라는 게 이렇게 쭉쭉 추가됩니다. 각 스킬이라는 게 무기의 스킬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빌리티 아닙니다. 무기의 스킬. 여기 써있습니다. 스킬. 공격을 올려준다. 스킬 레벨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거는 잠깐 다시 일단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RS 구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수속이 하나 들어갔다. 합력은 더 올라가거나 합력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다른 무기를 껴서라도 더 올릴 수도 있고요. 다른 속성인데도. 근데 여기에 이 스킬이라는 게 적용이 안 됩니다. 화석을 수속을 하나 교체하게 되면 여기에 뜨지를 않아요. 아예. 수속으로 교체한 항목은 뜨지 않고, 그래서 주로 단일덱을 추천한 바입니다. 속성이 다른 걸 쓰게 되면 공격력은 유지될지 몰라도 이 스킬 자체가 이 레벨의 보너스를 받는 건데, 그 보너스를 못 받게 됩니다. 다른 속성을 섞게 되면. 그거는 영상으로 지금 설명하기엔 되게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유저 정보소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저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 스킬랩이 어떻게 올리냐,
이건 데미지나 HP, 네, 여긴 HP라고 있으니까 HP가 올라갑니다. 네. 스킬 올라갈수록. 이건 어떻게 올리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레어 등급의 무기가 있고, 이렇게 강화 소재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강화 소재라고 써 있는 거는 스킬 렙을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이 무기의 레벨 경험치만 올려주는 거고, 그리고 무기의 특성, 그러니까 검이면 검, 그러니까 강화 소재도 이게 검이거든요. 얘가 검입니다. 여기는 마도구. 그래서 검 타입의 무기를 검 강화 소재로 강화를 하게 되면 1.5배 경험치를 더 줍니다. 지금은 이게 해머라서 마땅한 게 없는데, 이렇게 하자고 하면 얘는 500이 뜨죠. 근데 만약에 마도구거든요. 얘를 만약에 강화한다고 하면 1.5배 증가합니다. 이거는 1.5배는 아니겠지만 속성이 같을 때도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네. 속성이 같을 때도 적용이 되고, 예를 들어 풍속성 레어 무기로 얘를 강화를 했다 하면은 1.5배 더 주는 거. 화속성 무기로 얘를 강화했다면 그냥 기본 경험치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레어 이상의 무기들은 경험치뿐만이 아니라 이 스킬 렉도 올려줍니다. 얘 같은 경우는 특수한 성배라는 웨폰인데, 물론 성배가 무기가 될 수도 있죠. 이 친구는 이 무기는 경험치도 올려주고 스킬도 올려주는 무기입니다. 네, 이렇게 뜨죠. 스킬 레벨 확률이 50%다. 지금 이 스킬 레벨 올라갈 때마다 요구하는 이 스킬 레벨 올려주는 레어 수가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점점 가성비가 떨어져요. 지금 50%죠. 레벨 4니까. 단적으로 보여드리면 네, 얘 레벨 10이거든요. 아까 50이었죠. 네, 10% 확 줍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R등급 친구들은 많이 쟁여놓고 한꺼번에 스킬랩 올릴 때는 유용하실 겁니다. 네. 스킬랩 하나 오를 때마다 데미지가 0.5% 늘어난다고 알고 있어요. 네, 저도 그냥 솔직히 그냥 믿고 올리는 편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이 왼쪽에 조그맣게 된 플러스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부가 강화 효과인데, 가끔 무기에 이렇게 플러스 1이 지금 다 딸려 있잖아요. 이걸 만약에 이 친구한테 먹인다, 플러스 2짜리요. 네, 플러스 12가 됩니다. 결국에 또 다른 강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테이터스 올리는 플러스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수도 같은
붙이면 좀 체력이 조금 올라갑니다. 네, 그거는 팁으로 알고 계시고, 물론 다른 환수를 쓰셔도 체력 공격력은 올라가요. 네. 그리고 더더욱이는 산수 효과, 소환 효과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환수는 좋은 거 쓰는 게 좋죠. 네. 次にそう来ることは分かっていたわ。 네, 그렇습니다. 환수에도 이 플러스를 붙일 수 있고요. 신이한테도 플러스 2를 붙일 수 있고, 당연히 무기 합성이 가능하니까요. 물론 신이는 전투를 이겼을 때의 경험치로도 레벨업을 순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플러스를 어디서 하냐? 무기에서밖에 못합니다. 환수는 오직 환수랑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환수를 신의에 강화시키는 건 절대 못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맨 위에 破壊でしか世界は救えない。 전투력을 お前はどう思うの？ 강화하면 할수록 늘어납니다. 제가 봤을 때 희망 달성은 1개월도 안 걸리고요. 3만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어려운데 영령을 저는 이제 그러니까 영령을 최상위급을 하나 정하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본부터 쫙 키워가지고 상위 다 키우고 한 최상위 키우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정하세요. 내가 뽑은 덱이 내가 뽑은 신이가 이거다. 얘네들의 특성을 메꿔줄 수 있는 영령은 얘뿐이다. 딱 정하셔서 걔만 영령 포인트를 모아서 걔만 공략을 하시는 거예요.